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고체지구의 소단원 2단원인 지구의 역사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1단원에서는 판이 어떻게 정립되고 대륙이 어떻게 변화하고 마그마가 어떻게 올라와서 화성암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2단원에서는 이제 역사, 지구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역사를 알아본다라는 거는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떠한 그런 흔적을 우리는 보통 이제 퇴적 구조, 환경, 그리고 지질 구조, 그 다음에 화석 이런 것들로 이제 역사를 추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원이 퇴적 구조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퇴적 구조가 남기게 된 암석을 뭐라고 하냐면 퇴적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퇴적암의 형성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들은 퇴적물들이 이제 다져지고 여기 퇴적암 바꾸세요.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퇴적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양한 찌끄러기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찌끄러기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자, 이런 찌끄러기들이 얘들아 이렇게 공급이 돼. 다양한 환경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압력을 계속 받아요. 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다짐작용이라고 해요. 다짐작용. 압축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쉽게 말해서. 자, 압축되면은 거기 속 안에 있던 애들이 조금씩 빠져나오게 돼요. 그런 빠져나온 것들 뭐라고 하냐면 석회물질, 규질 이런 것들이 빠져나온다고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시멘트가 딱 굳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서로와 서로를 이렇게 잇게 되는,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결작용이라고 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시멘트화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멘트화 작용. 그래서 굳힌다, 서로를 굳힌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래서 이런 찌끄레기들이 다져지고 교결작용을 받는 모든 과정들을 속성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짐작용과 교결작용 을 합쳐서 속성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단단한 퇴적암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요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점점 단단해져서 암석이 된다라고 했죠? 그럼 밀도는 점차 어떻게 될까? 그치, 커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찌끄레기들 사이에 있는 빈 공간들을 뭐라고 하냐면 공극이라고 해요. 비어있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공극들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서 작아지겠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퇴적암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타에서 다져지는 작용. 그래서 다져지는 거 다짐작용, 그리고 지하수에 녹아있던, 그러니까 퇴적되는 환경에 녹아있던 애들이 나오면서 석회물질, 규질, 산화철 이런 것들이 침전되면서 서로를 메운다. 이런 과정을 교결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속성작용이라고 한다. 얘들아, 그럼 이런 속성작용은 보통 어디서 일어날까? 땅 깊은 곳? 아니죠. 이렇게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우리가 요거 뒤에 보면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자, 가로축을 온도, 세로축을 깊이라고 잡았는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깊어지겠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 그래프 상에서 퇴적암이 이루어지고 있는, 속성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퇴적암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표, 온도도 낮고 압력도 낮은 이런 부분이 퇴적암이 형성되는 그런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도도 높아지고 압력도 높아진 이런 부분에서는 뭐가 일어날까? 그치, 변성작용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돼요. 되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퇴적암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퇴적암은 지구 표면에 가장 많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구 표면에 가장 많은 암석 중에 하나예요. 암석은 어떻게 나누지?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 이렇게 나누는데 지구 표면에서는 이런 식의 찌끄레기들이 공급돼서 암석이 되는 이런 퇴적암들이 가장 많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퇴적암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볼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기 공급되는 찌끄레기들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암석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자갈, 모래, 점토, 화산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자갈들이 다져지고 교결작용을 받으면 여감이 되고, 모래들이 다져지고 교결작용을 받으면 사암 되고, 점토가 다져지고 교결작용을 받으면 이암, 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 부스러진 이런 부스러기들도 다시 다져지고 교결작용을 받으면 암석이 되는구나. 그럼 이런 것들은 육지 환경에서 많이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쇠설성 퇴적암은 우리가 육상 환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이거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찌끄레기들이 자갈, 모래, 점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한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지표에서 산이 폭발을 하는 화산 폭발로 이제 일어나게 되면 다양한 찌끄레기들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뭐냐고 하면 크기에 따라서 화산탄, 화산암개, 화산력, 화산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얘네들이 다져지고 교결작용을 받게 되면 또다시 퇴적암이 돼요. 그런 퇴적암, 요 응애암 하나 알아두고 갈게요. 응애암 짚게요. 그래서 보통 육지 환경에서 공급되는 찌끄레기들로 풍화침식 깎여지고 이렇게 바람, 물에 의해서 깎여지고 잘려지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퇴적암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근데 이번에는 물속에서 볼 거야. 물속에서도 다양한 찌끄레기들이 와서 물이 증발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단단한 고체만 남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다져지고 교결작용을 받으면 퇴적암이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침전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CaCO3 이거 뭐지 얘들아? 탄산칼슘이 물이 증발하면서 석회암 되고 SiO2 규산이라고 하는데 얘도 첩트라는 암석으로 되고 NaCl 뭐야 소금 염분이지 이런 것도 물이 증발해버리면 암염이라는 퇴적암이 되는구나. 그래서 유기적 퇴적암이 중요한 건 뭐야? 물이 증발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주고 일단 마지막은 동식물의 유해나 골격 퇴적이야. 그러니까 동식물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이제 퇴적암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미안 선생님 잘못 썼어. 요게 화학적 퇴적암 그리고 얘가 유기적 퇴적암. 자, 그래서 물이 증발함에 따라 만들어진 퇴적암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동물이나 생물 이런 것들이 죽어서 쌓이면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한다. 그래서 생물의 유해나 골격이 쌓여 만들어지는 퇴적암. 그래서 찌끄레기들이 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이 이렇게 쇠설성, 화학적, 유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을 할게요. 일단 그럼 화학적 퇴적암은 물이 증발해야겠지.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 어디서 만들어질까? 그치? 해양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공급이 돼서 퇴적물들이 공급되고 다져지고 교결작용을 받게 되면 점차 이런 식으로 힘을 받겠죠. 그치? 그러면서 힘을 계속 받으면 얘네들이 일정한 이런 식의 줄무늬를 나타내게 돼. 그래서 퇴적암에서는 이런 식의 흔적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줄무늬를 뭐라고 하냐면 층리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지표면과 나란한 줄무늬 구조의 층리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층리가 보이는 암석이면 퇴적암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렇게 퇴적물들이 공급되는 환경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밟고 있는 육지, 육상 환경, 그리고 물이 있는 해양 환경,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가운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육지, 우리는 육상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암석들이 풍화침식 받아서 찌끄러기들, 자갈이라던가 모래라던가 진흙 이런 것들이 공급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쇠설성 퇴적물들이 공급되는 환경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요런 거 산상지라는 거 이제 생소할까봐 말을 하면 이거 뭐냐면 산의 경사진 부분 있지 얘들아. 이런 환경들을 그냥 선상지라고 해요. 그래서 선상지에서는 보통 퇴적물 그 입자 크기가 큰 애들이 잘 공급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선상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거 뭐야? 가장 넓은 면적 차지하는 거 물이 있는 환경? 해양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양 환경 우리 음양특심법 할 때도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자 이렇게 육지가 있고 육지가 있으면 육지와 근접한 부분을 뭐라고 했지? 대륙, 붕, 경사진고, 대륙, 사면 평평하게 나타나면 대륙,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뭐야? 심해저, 평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의 환경, 해양 환경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육상과 해양을 잇는 곳이 있어요. 요 부분, 중간 부분. 여기를 연안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수욕장, 그리고 해수욕장에 모래가 쌓인 거 사주, 해빈이 해수욕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육상 환경으로부터 퇴적물들이 공급돼서 넓게 펼쳐진 평원이다 라고 해서 삼각주, 이런 것들이 연안 환경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퇴적 환경에 이제 퇴적물들이 공급이 돼서 이제 퇴적암이 됐어. 그러면 그 어디서 퇴적이 되냐에 따라 그 지층에 다양한 구조를 남기게, 다른 말로 흔적들을 남기게 돼요. 그런 흔적을 우리가 퇴적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퇴적 구조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퇴적 구조를 잘 알고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걸 이제 추론을 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그냥 선생님이 그냥 퇴적 요거 지층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가 이제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냥 표면이고, 얘는 뭐야? 옆면, 단면 구조. 여기 옆면. 그래서 여기서 보냐 여기서 보냐에 따라 우리가 다양한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돌을 봤더니, 암석을 봤더니 요런 식의 줄무늬 구조를 보여요. 자, 이렇게 층리가 평행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자, 기울어져 있다라고 해서 경사진사를 써서 얘를 사층리라고 해요. 자, 이렇게 기울어진 흔적을 보여요. 뭔가 줄무늬가. 그럼 뭔가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뭔가 공급이 계속 됐다라는 소리겠지? 그럼 뭘까? 이런 거? 그치. 물이나 바람이 계속 주기적으로 흘러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물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곳에서 층리가 기울어진 상태로 쌓인 퇴적 구조를 사층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은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거 어딜까요? 그치. 사막이고, 물이 계속 변하는 거 하천. 그래서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퇴적 구조가 사층리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한 형성 과정을 볼게요. 자, 이렇게 모래나 진흙, 뭐 자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 쌓여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쌓여 있던 퇴적 물들이 어떻게 될까? 바람에 의해서 깎이는 거야. 침식돼요. 그러면 반대편에 가서 이렇게 쌓이게 된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런 식의 흔적을 남기는 게 사층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나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와야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옆면에서 이런 식의 사층리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옆면에서. 어떻게 보여? 물이나 바람이 불어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는 거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밑에 있다, 하면이고, 올라간 것을 우리가 상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퇴적 구조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사층리 구조예요. 되겠죠? 얘들아,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구조인데 만약에 이렇게 뒤집혀져 있어. 얘가 뭐지, 얘들아?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면이고 여기가 상이지? 상하가 뒤집혀져 있네? 그럼 이 지층면은 어떻게 된 거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야? 역전이 됐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정상적인 지층면, 밑으로 기울어진 쪽이 하면이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되겠죠? 그다음 2번째, 이번에는 큰 입자들이 밑에 있고 위로 갈수록 작은 애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자,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점차적으로 변하는 층리라고 해서 점이층리라고 해요. 자, 점이층리는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봐봐. 처음에 공급될 때부터 큰 애들 자 밑에 깔고 작은 애들 밑에 위로 떠, 이런 거 아니거든? 한 번에 여기서 큰 애들, 작은 애들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우르르르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정도 깊이,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침강 속도 차이가 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제 큰 애들이 밑에 쌓이고 작은 애들이 위에 쌓이는 이런 식의 구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침강 속도에 따라서 차례차례 쌓이겠지?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심이 어때야 된다? 깊은 환경에서
이런 퇴적 구조를 쌓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수심이 깊은 환경 어딜까? 아까 여기서 보면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어딜까? 그치, 대륙대나 심해저 평원에서 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대륙대, 심해저 환경에서 우리는 이런 점이층리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큰 애들, 작은 애들 할 거 없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저탕류라고 해요. 저탕류. 그래서 저탕류로 인해서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면은 침강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무거운 애들은 밑에 쌓이고 가벼운 애들은 위에 쌓이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게 점이층리예요. 자, 이런 구조도 어디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옆면에서 볼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이런 식의 물결 모양이 남아있어. 이건 뭐냐면 연은이에요. 자, 이제 이건 어디서 본 거냐면 어디서 본 걸까? 눈에서 이렇게 본 거야. 위에서 이렇게 딱. 그럼 어디야? 여기서 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선생님이 지측면이 있어. 여기 위에서 보는 구조를 이렇게 나타낸 거야. 됐죠? 자, 이렇게 물결 모양이 남으려면 물이 왔다 갔다 해야겠지? 그래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수심이 얕은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지질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물이 차례차례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대칭적인 모습으로 오면 예쁜 이런 구조를, 대칭적인 구조를 보이고, 만약에 물이 일정한 흐름이 아니라 그냥 비대칭적으로 와. 그러면 얘도 이런 식의 비대칭의 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대칭적인 연운의 모습이고, 얘는 여기 옆면에 나타나게 된 구조예요. 옆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럼 얘도 상하를 따져보면 어때? 뾰족한 부분이 상면이다 라는 거 판단해주세요. 뾰족한 곳이 상이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조는 지금 돌이 이렇게 쫙쫙 갈라진 거야. 이렇게 갈라진 구조를 우리는 건열이라고 해요. 자, 갈라졌다라는 건 물이 쫙 빠졌기 때문이에요. 자, 물이 빠진다라는 건 뭐다? 건조한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갈라진 구조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건조한 환경. 그래서 얘는 어디서 본 구조냐면 옆면에서 본 구조예요. 여기서. 여기 옆면에서 본 구조인데, 자, 옆면에서 이런 식의 물이 빠져서 쫙쫙 갈라진 틈이 보이더라. 그래서 요게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는 게 하면이고 위로 갈수록 상면이 된다라는 것도 꼭 파악하세요. 그럼 이게 만약 역전이 됐어. 그럼 이런 식의 구조를 볼 수 있겠지, 얘들아. 얘가 하면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이냐, 역전됐냐 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퇴적 구조, 사칭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퇴적 구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환경이냐, 물이 깊었냐, 얕았냐, 건조했냐, 아니었냐 라는 퇴적 환경을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층이 역전이 됐냐 안 됐냐, 지각 변동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층의 역전 여부 파악.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 퇴적 환경과 역전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학습의 포인트다라는 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탐구 자료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층리 기울어졌지? 그래서 사층리. 및 무거운 거, 작은 거 이런 식의 나눠져 있다. 점이층리. 그다음 얘 물결 모양, 연은 갈라진 거, 건열. 자, 이제 요거는 지금 연은과 건열은 어디서 본 모습을 찍은 거냐면 여기서 본 모습을 찍은 구조야. 근데 만약에 단면에서 보는 모습은 어떻게 보인다 그랬지? 건열은 요렇게 나타나고, 연은은 단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지? 그치,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어. 그죠?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분석 포인트 볼게요. 자, 형성 원인은 바람이나 흐르는 물이야. 그래서 사막이나 삼각주에 남겼게 돼. 그거 뭐지? 그치, 사층리예요. 그 다음에 퇴적물이 가라앉는 침강 속도 차이에 의해서 대륙대 수심이 깊은 호수 뭐 볼 수 있지? 그치, 점이층리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흐르는 물, 파도, 바람. 그래서 수심이 얕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거, 연은 볼 수 있죠. 마지막,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우리는 건열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됐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요거 속성작용의 조건까지 아까 했으니까 한번 체크해두고,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얘들아. 자, 지구 표면에서 퇴적암이랑 화성암, 변성암의 면적비를 나타내고 나는 지각에서 나타낸 비를 나타냈대. 자, 아까 선생님 말했어. 지구 표면에서는 많은 찌끄레기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져지고 교결작용을 받으면서 어떤 암석이 제일 많다? 지구 표면에서는? 그치, 퇴적암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후에 화성, 변성이 많겠지. 이해돼요? 근데 이제 지각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해양지각, 대륙지각 이런 지각에서만 따져보는 거야. 이런 지각에서만 따져보면 뭐가 많을까? 이런 지각에서는 많은 지각 변동을 받고 마그마가 터지고 하면서 이제 퇴적암들이 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암석의 비율이 더 많아지게 되냐면 화성과 변성암의 비율이 퇴적암을 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좀 차이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각에서 대륙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이 뭐야? 화성암. 해양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 현무암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각에서는 이런 암석들이 더 많다라는 거.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이 수능 특강 문제들을 여기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앞에 오늘 했던 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오늘은 이제 지구의 역사를 알기 위한 흔적인 퇴적암, 퇴적 구조, 퇴적 환경에 대해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퇴적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하게 보고 그다음에 네 가지 뭐 배웠지? 네 가지 퇴적 구조. 그래서 퇴적 환경과 구조, 연결 짓는 연습 해보면서 뒤에 있는 문제 푸세요. 자, 그래서 문제 풀면은 오프라인 시간 때 선생님이랑 함께 답을 맞추고 질문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모두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질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어요. 안녕.